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백호살에 이어서 괴강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괴강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괴강살은 으뜸괴의 별이름강의 죽일살이에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이고 으뜸이 되는 별이란 뜻으로 강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며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네. 괴강살의 가장 큰 특징은 극귀극전이에요. 사주 구성이나 운, 태어난 환경에 따라 빈부귀천이 크게 갈립니다. 네. 길하게 작용하면 최고의 권력, 총명, 강직하고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창의력 있고 전문성 있고 그리고 남녀 모두 잘생기거나 매력이 있습니다. 흉하게 작용하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횡포가 많고 극빈하고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결국 고독하게 삽니다. 여자는 보통 여자한테 많이 안 좋다고, 특히 일주개강은 이제 안 좋다고는 하는데요. 남편이 무능해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사별, 부부불화, 이혼 등 흉살로 작용되기도 하는데, 현대에는 이제 괴강살이 가진 여자들을 보고 강한 생활력과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 혹은 뛰어난 직업적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해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 재기불능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앞 시간에 우리가 백호살 배웠잖아요. 괴강살하고 백호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에너지가 세고 강한 성격이고,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호살, 괴강살 차이점. 네, 백호살은 빠른 총알처럼 엄청난 속도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급변사,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그리고 선천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그 발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되게 예리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괴강살은 아주 무거운 기운으로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괴력. 네, 느리지만 범위가 넓은 작용이에요. 지진 같은데. 그리고 극과 극이며 인생의 굴곡이 많습니다. 부자 또는 가난, 극기 또는 극천.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괴강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서에는 이제 연애자평에는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이렇게 4개를 괴강살로 봤고요. 사주첩경에는 임술까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진까지 해서 총 6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타 이론으로는 무진, 여기 무진 있죠? 무진은 이제 백호와 겹치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가지고 무진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무진뿐만 아니라 무술도 같이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6가지를 다 괴강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는 다 진술을 깔고 있어요. 진술, 진술, 진술. 그리고 위에는 무, 경, 임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무진괴강, 무술괴강, 경진괴강, 경술괴강, 임진괴강, 임술괴강. 그래서 무, 경, 임만 외우시면 밑에는 진술, 진술, 진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괴강살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국의 괴강살이 형충을 맞았거나 아니면 운에서 형충이 올 경우 크게 작용합니다. 네, 임술괴강이에요. 임술괴강인데 원국에 진술충하고 있죠. 그래서 충을 맞았어요. 그리고 네, 무진운이 왔어요. 그래서 진술충하고 있죠. 그래서 충을 맞았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국에 괴강살만 2개 이상 있거나 이제 괴강괴강에서 원국에 괴강살이 2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원국에 괴강살이 있는데 옆에 백호살이 있거나 꼭 옆에 아니더라도 원국 안에 백호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크게 작용하고요. 또는 여기 원국에 괴강살이 있는데 운에서 백호살, 지금 무진백호가 들어오잖아요. 백호살이 들어오는 경우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주괴강이 제일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괴강살이 지금 일주에 있잖아요. 일주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일주에 괴강이 있어야지만 괴강살을 인정해 준다. 만약에 일주에 없고 다른 주에 괴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괴강살이 작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에서 일주에 없으면 아무리 운에서 들어오더라도 괴강살이 작용이
안 된다,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괴강살이 연주에 있던 시주에 있던 어디엔가 원국에 있으면은 위치에 상관없이 작용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강이 3개 이상이면은 이제 큰 부를 취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괴강살 암기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괴강살은 흉하게 작용하면 조폭이나 범죄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조폭이 경찰에 검거돼서 진술하는 설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술 나오기 때문에 네, 진술. 네, 보실까요? 조폭이 경찰에 검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경매에 임대한 사실을 진술했다. 네, 그래서 무기를 경매하고 임대한 사실을 진술했다. 조폭이 경찰에 검거돼서 무기를 경매하고 임대한 사실을 진술했다. 그래서 무경임, 무기를 경매하고 임대한 사실, 무경임, 위에는 무경임을 떠올리시고 밑에는 진술을 떠올리셔서 같이 엮으시면 되세요.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괴강살 개운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운법, 이제 업상 대체와 기타 개운법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돼야 되거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흉함을 풀어줘야 돼요. 특히 이제 괴강살은 백호살과 거의 비슷한데, 업상대체 거의 비슷한데, 어떤 이제 지그시 누르는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압력 같은 거를 풀어주고, 또 이제 순발력이나 뭐 행동이 이제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선수를 업상대체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개운법으로는 이제 겸손, 상대방 의견 경청, 배려. 특히 여자 괴강은 남편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친 경쟁심이나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과욕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 등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빼내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우리 백호살도 그렇고 괴강살도 그렇고 어느 순간까지 이게 차오르거든요. 차오르다가 이걸 빼내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그 충이 오거나 형이 왔을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호살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같은 거를 헌혈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제 피를 좀 빼주면 좋다고 하고, 괴강살은 어떤 이런 압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좀 빼주면 좋아서 운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괴강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3대 무서운 살 중에 하나인 양인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